안녕하세요. AWS 빌더스 코리아 프로그램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AWS의 데이터베이스, 이것만을 알아두자 세션 진행할 AWS의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희정입니다. 오늘은 AWS의 많은 데이터베이스들 중에서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인 아마존 오로라와 노에스큐엘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인 아마존 다이나모DB를 비교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진행 전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연 중 질문이 있으시면 퀘스천스 창 또는 질문 창을 열어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모두에게 답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인만 답변을 받으시고 싶으시면 비공개라고 같이 적어주셔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WS에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오로라의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인 노에스큐엘이 탄생했는지, 그리고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노에스큐엘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인 다이나모DB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WS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고객분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게 여러 유형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부터 키밸류, 도큐멘트 형태 데이터나 상호 연결성이 높은 데이터, 시간 순으로 저장되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 등 고객분들의 목적에 맞는 유형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기존 RDBMS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노에스큐엘 데이터베이스 위주로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아마존 오로라와 키밸류 데이터베이스인 아마존 다이나모DB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RDS는 AWS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RDS를 사용하실 때는 원하시는 엔진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AWS의 서비스 중 하나인 오로라 외에도 고객분들이 친숙하신 MySQL, PostgreSQL, MariaDB, 오라클, SQL 서버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지원합니다. 아마존 RDS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게 되면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작업 없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쉽게 프로비저닝하고 스케일링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백업, 복원, 모니터링 등과 같은 관리 작업을 손쉽게 처리하실 수 있어 고객분들의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증설되고 있는 AWS의 데이터베이스 인프라망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가용성과 확장성을 누리실 수 있고 자동 장애 조치를 사용하여 장애 대응 능력을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오로라는 AWS의 대표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오로라는 AWS 서비스들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양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음에도 어떤 차별점이 있길래 오로라가 이렇게 고객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오로라는 MySQL 및 PostgreSQL가 호환되는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고객분들이 익숙하신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성과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성능과 가용성을 결합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데요. 빠른 처리 속도를 제공하기 위해 SSD 기반 스토리지를 사용하며 자동 스케일링 기능으로 대규모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가용성 및 안정성을 10분의 1 비용으로 제공하여 고객분들은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RDBMS 아키텍처는 컴퓨트, 스토리지가 결합되어 있었는데요. 보다 높은 대역폭과 낮은 I/O 횟수를 통해 RDBMS의 성능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은 온프레미스에서는 가능한 접근법이 될 수 있지만 유연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예시로 컴퓨트와 스토리지는 서로 라이프 사이클이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이 중 하나를 확장시키고자 할 때는 나머지 영역까지 다운타임을 수반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RDBMS에서 컴퓨트에 스케일 인아웃이 발생하면 스토리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설계된 오로라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둘을 분리시켜 컴퓨팅 없이 백업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분들은 각 영역의 가용성, 확장성을 갖추고 비즈니스 민첩성을 확보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로라의 내부 아키텍처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스토리지 영역은 공유 분산 스토리지 볼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즉, 여러 스토리지 노드가 논리적인 하나의 스토리지 볼륨이 되어 스토리지 내에서 발생하는 I/O 작업이 분산, 병렬 처리됨을 말합니다. 데이터가 저장될 때에는 3개의 어베일러빌리티 존에 걸쳐 서로 다른 물리적 위치에 있는 스토리지 노드에 6개의 복제본을 구성함으로써 데이터의 가용성을 극대화합니다. 이 6개 복제본의 논리적 집합을 프로텍션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텍션 그룹은 10기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어 백업 및 오토 스케일링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가용 영역 한 곳에서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데이터 손실 없이 결함을 견딜 수 있습니다. 컴퓨트 노드는 어베일러빌리티 존을 기반으로 마스터 리플리카 구조를 통해 장애 및 확장성에 대응합니다. 독립적으로 스케일이 가능해서 더 큰 인스턴스로 커질 수도 있고 읽기 부하가 많은 워크로드일 경우 리드 리플리카를 15개까지 증가시켜 스케일링 가능합니다. 이런 컴퓨트 스토리지가 디커플링된 구조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트 스토리지 간의 네트워크 구성 때문에 I/O 성능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공유 분산 스토리지의 메모리에 데이터 변경 기록인 로그 스트림을 직접 쓰고 스토리지 내에서 병렬로 해당 데이터를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병합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I/O 오버헤드와 컴퓨팅 노드의 부하를 최소화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쓸 때는 그 본래의 기능만큼이나 운영 편리성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아마존 오로라 또한 고객분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로라는 기본적으로 스토리지 용량을 자동으로 관리해서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에 대한 스토리지 확장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토리지 블록이 10GB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용량을 증분할 때도 이 단위로 할당되고 최대 128TB까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S3로 백업되는데 11.9의 내구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S3에 모든 백업이 지정되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 위험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서비스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증가함에 따라 고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시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가 있던 리전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다른 리전이 기존 리전에서 담당하던 기능을 테이크오버하도록 구현하시고 싶으실 겁니다. 이를 위해 오로라의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로라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는 AWS 리전에 읽기 전용 인스턴스를 가진 보조 DB 클러스터를 추가해서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사용자분들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보조 클러스터는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한되던 15개가 아닌 최대 16개의 읽기 전용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최대 5개를 들 수 있어 총 90개의 읽기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수와 위치에 관계없이 통상 1초 미만의 리전 간 복제 지연 시간을 갖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기본 클러스터에서 성능 저하 또는 가동 중지가 발생한 경우 보조 클러스터 중 하나를 승격하여 읽기, 쓰기 책임을 맡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로라 클러스터는 리전이 완전히 가동 중지되는 경우에도 1분 이내에 재복구가 가능해 더욱 안정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사용자 그룹을 단일 인스턴스로 서빙하는 멀티 테넌트 어플리케이션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때 빠른 응답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의 커넥션 상태를 여러 개 유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생각해보면
이런 방식은 빠른 응답을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 상태임에도 다치지 않은 유휴 커넥션이 데이터베이스 자원을 끊임없이 소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활용처가 늘어나고 있는 람다, 컨테이너와 같은 서버리스 아키텍처 서비스의 경우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빠르게 생성되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맺고 종료하게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트래픽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연결처가 또는 빠른 속도의 새로운 연결 생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이 AWS RDS 프록시입니다. AWS RDS 프록시는 아마존 RDS에서 실행되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프록시 서비스인데요. RDS 프록시는 데이터베이스 연결풀을 설정하고 이 풀에서 연결을 재사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매번 새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여는 데서 오는 메모리 및 CPU 오버헤드를 방지합니다. 또한 세션 상태 변경을 감지해 RDS나 오로라에 장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탠바이 서버에 빠르게 연결해서 페일오버를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SSL, TSL 암호화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보호하고 AWS IAM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인증 및 권한 부여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쓰시다 보면 성능 지표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으시죠? 이를 위해 RDS 퍼포먼스 인사이트라는 성능 모니터링 도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대시보드로 쉽게 파악하면서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CPU 사용률과 I/O 작업수 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병목 현상을 파악하고 대기시간, 쿼리문, 호스트,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기준으로 부하 사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느 AWS 서비스들처럼 오로라는 고객분들이 더 손쉽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오로라 서버리스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만들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원하실 때 사용하시고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실 수 있는데요. V1을 거쳐 2022년도 4월에 서버리스 V2가 출시되었습니다. 이제 인스턴스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시면서 수십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확장이 필요한 경우 내부적으로 오로라 캐퍼시티 유닛, ACU라고 하는 단위로 스케일링을 하게 되는데요. CPU와 메모리 리소스를 추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ACU는 2GB 메모리입니다.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0.5ACU까지 용량이 줄어들고 0.5ACU 단위의 미세한 단위로 리소스가 확장되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쌓는 이유도 결국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함일 텐데요. 오로라에 쌓인 운영 데이터를 더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기능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레드시프트는 AWS의 대표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 분석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도 리인벤트에서는 오로라의 데이터를 레드시프트에서 빠르고 손쉽게 불러와 분석할 수 있는 제로 ETL 기능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의 오로라에 있는 데이터를 레드시프트에서 불러오기 위해서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인 DMS를 쓰거나 ETL 서비스를 거쳐야 했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여러 서비스를 거치게 되면 고객분들의 편의성은 떨어지고 비용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로 ETL이라는 기능 개선을 통해 레드시프트에서 오로라의 데이터를 실시간에 가깝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프리뷰 단계이고 일부 버전 엔진만을 지원하지만 앞으로 기억해 두시면 유용할 기능입니다. 인터넷이 등장하고 클라우드 기반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 어플리케이션과 매우 다른 양상과 규모의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수는 수백만 명에 달하며
데이터 볼륨이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레벨로 성장하면서도 성능은 종종 밀리초와 마이크로초 단위로 측정됩니다. 앱은 평균적으로 초당 수백만 건의 요청을 처리하고 중요한 날에는 초당 수천만 건의 요청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기존 RDBMS도 이런 대규모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기 위한 기법들이 나타났는데요. 읽기 트래픽이 많아짐에 따라 읽기 복제본을 만들어 부하를 분산시키고 이 복제본으로도 감당이 되지 않을 때는 캐시 서버를 둠으로써 성능을 유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물론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쓰기 트래픽 또한 몰릴 수밖에 없어 스케일링을 하고 그마저도 한계가 있을 땐 데이터베이스를 분산시키는 샤딩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샤딩된 데이터베이스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스케일아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가 NoSQL입니다. 채팅, IoT, 소셜미디어, 광고 선호권 등 기존에 겪어보지 못한 대규모 서비스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샤딩 없이 대규모 서비스를 만들기 힘든 RDMS 방식이 아닌 처음부터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하기 용이하도록 비정형 데이터 스케일아웃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RDBMS의 SQL과 NoSQL은 데이터 모델링하는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상품 정보를 기록하는 프로덕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본다고 했을 때 RDBMS와 NoSQL에서 각각 어떤 방식을 취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RDBMS에서는 데이터의 중복성과 종속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교화를 거치게 됩니다. 이 결과로 다수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며 엔티티들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조인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RDBMS가 중복 처리에 최적화된 이유에는 RDBMS가 등장했을 당시 스토리지 가격이 매우 비쌌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NoSQL은 스키마의 제약사항이 적고 수많은 아이템에서 프라이머리 키를 통해 특정 아이템을 빠르게 찾는 데 최적화된 방식입니다. 정규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 액세스 패턴에 따라 아이템과 어트리뷰트들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스토리지 최적화를 위해서 중복성을 줄이는 것보다 컴퓨트에 최적화된 구조이며 스키마를 만드실 때 데이터 액세스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됩니다. 앞선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SQL 기반의 기존 RDBMS는 정교화된 데이터 모델링을 기반으로 스토리지 사용 효율을 높이는 데 최적화되어 있고 수직적 확장이 가능한 구조였다면 인터넷 규모의 트래픽을 처리하기 용이하게 나온 NoSQL은 비정교화된 데이터 모델링을 기반해 컴퓨터에 최적화되어 있고 수평적 확장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마존의 대표적인 NoSQL 서비스인 다이나모DB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모DB는 초당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요청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10m초 미만의 성능을 제공하는 키밸류 No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서버리스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버전 패치를 해야 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설정 값을 튜닝할 필요도 언제 얼마나 쓰일지 모르는 트래픽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대용량 서버를 구축해 두실 필요도 없습니다.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서버 용량 계획을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팀이나 DBA가 담당하셨던 운영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리프트, 레드핀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많은 기업과 삼성, 토요타, 캐피탈원 같은 기업은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를 지원하기 위해 다이나모DB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다이나모DB에서 처리하는 요청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를 좀 더 실감하실 수 있는 비율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점심때까지 다이나모DB가 요청을 수행할 때마다 종이를 한 장씩 쌓는다면 점심때쯤엔 종이가 어느 정도로 쌓여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높이가 달에 닿을 정도라고 합니다. 다이나모DB는 매일 10조 건 이상의 요청을 한 자릿수 밀리세컨드의 일관된 성능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듯 다이나모DB의 장점은 단순히 많은 처리량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반응성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요청이 몰리게 되면 그만큼 지연이 늘어나는 패턴을 예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이나모DB를 활용한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왼쪽 그림에서처럼 읽기와 쓰기 부하가 몰리는 상황에서도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평균 레이턴시는 4ms에서 2.5ms로 매우 미미한 변화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RDBMS인 오라클에서 다이나모DB로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라클은 확장이 가능한 RDBMS이지만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서비스였죠. 다이나모DB로 마이그레이션한 이후 워크플로우 처리 지연이 1초에서 100ms 초로 감소하여 향상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나모DB는 알렉사, 아마존닷컴 사이트 및 모든 아마존 물류 처리 센터 등 트래픽이 많은 다수의 아마존 시설과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2년도 아마존 프라임데이 당시 다이나모DB는 한 자릿수의 밀리초 응답을 제공하고 초당 1억 520만 건의 요청을 처리했습니다. 다이나모DB는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밀리초 미만의 응답 시간이 필요하신 고객분이 계시다면 다이나모DB 엑셀러레이터, 일명 덱스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덱스는 다이나모DB를 위한 가용성이 뛰어난 완전 관리형 인메모리 캐시로서 초당 요청수가 몇백만 개인 경우에도 수밀리초에서 수마이크로초까지 저지연 성능을 제공합니다. 기존 다이나모DB의 API 호출과 호환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추가로 수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이나모DB 기반의 고성능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글로벌 테이블 기능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데이터의 복제본을 여러 지역에 자동으로 분산 복제하여 고가용성 및 지연시간 최소화와 같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모든 리전에서 읽기 쓰기가 가능하고 웹 콘솔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구성 가능하며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 국가별 자국민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테이블과 같은 기능을 고려하실 땐 이러한 점들도 고려하셔서 데이터를 특성별로 티어링해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이나모DB를 사용하실 때 아셔야 할 주요한 컨셉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모DB는 데이터를 테이블로 관리합니다. 주어진 테이블을 하나 이상의 가상 파티션으로 나누어 수평으로 분할하는데요. 이를 통해 여러 서버에 걸쳐 많은 파티션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이 가상 파티션을 추상화해서 고객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것이 다이나모DB의 주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나모DB의 테이블은 물리적인 파티션 혹은 샤드로 구성된 논리적인 개념입니다. 각 로우는 아이템에 해당되며 각 아이템은 RDBMS의 프라이머리 키와 유사하게 내 데이터가 어느 파티션에 있는지 빠르게 찾기 위한
파티션 키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선택적으로 동일 파티션 키 안에서 여러 개의 로우를 정렬할 수 있는 소트키를 생성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파티션 키는 이퀄 연산자만 사용 가능하시고 소트키는 비교 연산자나 범위를 지정하는 다양한 연산자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본 키값을 사용하여 테이블의 항목에 신속하게 액세스할 수 있겠지만 다른 속성들을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시로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플레이한 게임과 게임별로 최고 기록을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테이블의 파티션 키를 유저 아이디, 소트 키는 게임 타이틀로 설정한 경우 최근 3개월 동안 기록한 탑 스코어를 가져오기는 힘듭니다. 이런 경우 세컨더리 인덱스, 즉 보조 인덱스를 만들어 데이터를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한 예시의 경우에는 소트 키를 탑 스코어 데이트 타임으로 하는 보조 인덱스를 만들어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방금의 예시처럼 기본 테이블과 파티션 키는 동일하지만 정렬 키가 다른 인덱스를 로컬 세컨더리 인덱스라고 합니다. 조금 더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예제 테이블에서 각 게임별로 최고 점수를 알고 싶다는 요구사항이 생긴다면 기존 파티션 키와 소트 키와는 모두 다른 세컨더리 인덱스가 필요해지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파티션 키와 소트 키를 활용한 인덱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는 테이블을 생성한 후에도 언제든지 생성 삭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오픈 후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스키마와 검색 조건에 따라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컬 세컨더리 인덱스와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의 사용 예시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 둘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와 달리 로컬 세컨더리 인덱스는 테이블 생성 시에만 만들 수 있고 중간에 삭제 변경이 불가능해서 쿼리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을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소트 키를 사용해서 스트롱 컨시스턴시를 지켜야 할 경우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덱스들은 생성하실 수 있는 개수의 리밋이 있기 때문에 각각 인덱스를 사용하실 때 이 점도 고려하시면서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론 RDBMS와 마찬가지로 세컨더리 인덱스는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세컨더리 인덱스 생성을 최소화하면서 사용하시도록 스키마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이나모DB는 수평적 스케일링이 가능한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선 테이블 생성과 해당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설정이 필수입니다. 프라이머리 키는 파티션 키 단독일 수도 있고 파티션 키와 소트 키의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저장될 때에는 프라이머리 키 값으로 암호화 해시를 계산하여 스토리지 노드에 나뉘어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해시의 범위에 있는 아이템들은 하나의 스토리지 노드로 모이게 됩니다. NoSQL에서는 정해진 스키마가 없기 때문에 예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약간씩 다른 구조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나모DB는 고가용성과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저장된 데이터들은 모두 세 볼로 복사되게 되는데요. 각 복사본들은 서로 다른 3개의 어베일러빌리티 존에 저장되게 됩니다. 만약 데이터가 요청되었을 때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이 Availability Zone 1에 있다면 Availability Zone 1에서 이를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모종의 이유로 특정 Availability Zone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를 재구축하실 수도 있습니다. DynamoDB는 서버리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테이블을 세팅하실 때 얼마나 많은 서버를 세팅해야 하는지 알아서 프로비저닝 해 드립니다. 오늘 세션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AWS에서는 고객분들의 워크로드 특성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마존 오로라는 오픈소스의 사용성과 고성능을 겸비한 완전 관리형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RDS 서비스를 쓰실 때는 연결풀을 관리하는 RDS 프록시, 성능 지표를 확인하실 수 있는 퍼포먼스 인사이트 등 부가 기능 사용도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인터넷 규모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RDBMS만으로는 대규모 트래픽을 감당하기 힘들어졌고 이로 인해 NoSQL이 등장했는데요. 여전히 RDBMS와 NoSQL이 공존하면서 알 수 있으시다시피 특정 방식이 절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특성을 이해하시고 적절히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관된 성능의 미션 크리티컬한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할 No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DynamoDB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 세션을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준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습 전에 AWS 계정을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정이 없으신 경우 행사 참여 전에 미리 AWS 계정 생성 가이드를 확인하시고 AWS 계정을 생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습 시 사용할 웹브라우저는 파이어폭스 또는 구글 크롬으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실습이 끝난 후에는 가이드에 따라 자원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존 사용하시던 자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오늘 생성한 자원만 삭제하는 것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세션이 끝난 후 고투웨비나 창을 종료하시면 설문조사 창이 나옵니다. 이때 설문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AWS 크레딧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일 실습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당월 가금이 되는 점을 미리 확인 부탁드립니다. 웨비나 종료 후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실습 비용 지원을 위한 AWS 크레딧 1인당 50불을 추가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AWS 크레딧은 등록해 주신 이메일 계정으로 1개월 내에 발송드릴 예정이며 전달받으신 AWS 크레딧은 바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AWS 빌더스 코리아 세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행사 종료 후 1개월 내 감사 메일과 참석 증명서가 순차 발송됩니다. 등록 진행 후 참석하지 않으실 경우 별도 메일 및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빌더스 강연을 다시 보시고 싶으시면 다음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론 세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